오늘 보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찰들의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게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미리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오늘 있죠. 네. 뭐 논의를 할 텐데요. 비공개 논의 사안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으로는 다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현장에서 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던데 어쨌든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건이 올라왔군요. 어쨌든 이건 이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적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그 연령 좀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죠.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 해본 다음에 좀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선출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께서 출석을 처음으로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 국가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얘기도 하는 판에 잘 오셨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주 짧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네. 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박찬대 인천시장입니다. 배석자인 저한테 이렇게 발언 기회 주신 대통령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탈피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면서 수도권의 일원인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와 전국의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박찬대 사이에 두 개의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해내야 될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의 제언들을 부지런히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지역 현장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대통령님 말씀, 지자체장의 정책과 역할에 따라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과 목숨이 그대로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열심히 참석해서 좋은 의견도 내고 그리고 현장에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진 않았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천시장이 아니라 지방광역정부협의회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꽤 많이 충돌할 겁니다. 예, 수도권과 지방에. 인천도 수도권이라서. 인천도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사이에 그렇죠. 예, 중간쯤에 약간 애매함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회의 다음 진행하시죠. 예, 2호 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2호 순서는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로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강화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어제 8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 등에도 오늘 아침에 그 국제 유가가 90불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렌트 유가 오늘 아침에는 92불대, 그리고 WTI가 85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 또는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는 등으로 인해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장기 금리 상승과 함께 우리 10년물 국고채의 경우에도 4.327 해서 최근에 하여튼 이 4%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4.7불, 그 일본 경우도 지금 2.89 정도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등으로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해서 오늘 현재 1,380원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루고 있어서 그 금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기전자의 경우는 675%, 전기전자 이외에도 64%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쁜 소식은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8조 9천억 해서 54%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도 카드 매출액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체감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의 소비 회복 속도는
더딘 모습이고 또 금리가 상승한다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공급망은 원유는 우회 항로를 통한 조기 도입 촉진, 그리고 비축류 수압 재가동 뿐만 아니라 나프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소수나 요소, 주사기, 주사침의 경우에도 매점 매석 금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가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당 경감의 총력을 대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역상권 연계 강화, 재기 지원 등 다각적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중기 저리 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 공급도 확대하는 등 취약 차주 지원 계획을 곧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9차 석유 최고 가격은 최근의 유가 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을 맞이해서 성수품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또 휴가비, 교통비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9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8월 말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지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9월 17일까지 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부에서 최근 발표한 벤처 투자 유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후 고용을 보면은 11% 이상이 증가했고 청년 고용 비중도 60% 수준으로서 벤처 투자에 역점을 두고 정부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 최고 가격은 지금 공급 가격 기준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유지하고 있고 지금 석유 원유 가격이 90불대가 되면 현재 우리 그 최고 가격에 의하면 산업계가 어쨌든 매출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른 만큼 그런 손해는 보는데 다행히 대통령님 그 환율이 네. 1,380원대다 보니까 환율 작용이 또 작용한다면은 지난번 1,400원대보다는 수입 가격이 좀 떨어지나요?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500원대에 비하면은 어떤 10% 가까이 네. 떨어진 거죠. 네. 지금 원유 수입 부담은 조금 줄어든 거군요. 네. 그리고 벤처 투자가 56% 전년 대비 56%다. 8월까지 벤처가 어디 여기 두 번째 네모에 있습니다. 보면은 수출 호주. 네. 벤처 투자 8. 이게 지금 전반기 대비한 거. 전반기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네. 50% 늘었다 그런 거군요. 어쨌든 뭐 잘하셨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전반기는 벤처 투자가 최악일 때 아닙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적 반도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그 청년 창업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벤처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 한 건 넘어가죠.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